우리 앞에서는 약수와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지금부터는 이 약수와 배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라고 했고요.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한 수라고 했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두 수의 곱 또는 여러 수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야 해요. 선생님이 10이라는 수를 여기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봤어요.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낸 거죠. 10은 2를 5배 한 수이기도 하고 반대로 5를 2배 한 수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10은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을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10을 5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지요. 즉 2와 5는 모두 10의 약수인 거예요. 이처럼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약수와 배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수가 아닌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12를 선생님이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1 곱하기 1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6 또는 3 곱하기 4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거꾸로 4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 수의 곱인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12는 2를 12배 한 수이기도 하고 거꾸로 12를 1배 한 수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2를 6배 했을 때 12가 되기도 하고 6을 2배 했을 때 12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즉 12는 여기 있는 수들인 1, 2, 3, 4, 6, 1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12를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4로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1, 2, 3, 4, 6, 12는 12의 약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 그 수의 약수가 되는 거고, 자, 반대인 이 수는 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곱셈식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했네요. 18을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8은 어떤 수의 배수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곱셈으로 나누었을 때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작은 수들을 1번 문제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써줄게요. 어떤 수들이 있죠? 자, 1이 있고요. 다음 1의 짝꿍인 18을 가장 끝에다가 써줄게요. 그리고 자, 2와 9가 있네요. 2와 9를 이렇게 써줄게요. 다음 마지막으로 3과 6이 있죠? 3과 6 이렇게 써줄게요. 즉 18은 1, 2, 3, 6, 9, 18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수들은 18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빈칸에도 차례대로 1, 2, 3, 6, 9, 1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어떤 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봤고 거기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8을 1과 8 그리고 2와 4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때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 1, 2, 4, 8이 8의 약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8은 그 수들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 약수와 배수의 관계 확실히 연관성이 있죠. 우리 교재 30쪽의 8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어떤 수들이 있죠? 5, 7, 13, 21, 40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어떤 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들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두 수의 곱 또는 여러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면 되겠군요. 5에 어떤 수를 곱해서 여기 있는 수를 만들 수가 있나요? 있죠. 어떤 수요? 바로 8을 곱하면 40이 되는 것이죠. 5가 여기 있고 40이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5는 40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40은 5의 배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짝을 찾았어요. 5와 4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혹시 여기 7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수가 있나요? 있어요. 아주 익숙한 수가 보일 거예요. 바로 여기 21이 있지요. 어떻게요? 7에 어떤 수를 곱하면 3을 곱하면 2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7은 21의 약수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21은 7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짝을 찾았네요. 7과 2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3이 남아있어요. 혹시 13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8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두 쌍의 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공책 45권을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45권의 공책을요,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무엇이었죠? 바로 약수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45의 약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써봅시다. 45의 약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작은 약수인 1과 그 짝꿍 가장 큰 약수인 45가 있겠네요. 또 있나요? 4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3이 있고요. 3의 짝인 15가 있어요. 아직 남은 약수가 있죠. 5, 9, 45이므로 5와 그 짝인 9도 45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면요. 45권의 공책을 한 권씩 45명의 친구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바로 반대로 45권의 공책을 딱 한 명에게만 주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요. 5권의 공책을 9명에게 줄 수 있고요. 반대로 9권의 공책을 5명에게 줄 수도 있지요. 아직 남은 것이 있지요. 3권의 공책을 15명에게 줄 수도 있고요. 15권의 공책을 3명에게 줄 수도 있죠. 그럼 6가지의 방법이 답인가요? 아니죠.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봤더니 한 사람에게 45권 모두 주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방법은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요? 5가지가 되는 것이죠. 5가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아주 잘 풀어줬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40쪽의 1-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문제가 되게 길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남김없이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색종이 몇 장? 이게 중요하죠. 30장, 30장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이 모두 몇 가지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나오죠. 단,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면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 색종이가 지금 30장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로에 한 장만 놓고 가로에 30장을 이렇게 쭉 놓았다고 합시다. 한 장, 30장을 놓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그때 색종이는 모두 30장이 사용된 거 맞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세로에 30장을 놓고 가로에 한 장만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는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 가지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 이거 잘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색종이가 모두 30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배웠었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였잖아요. 여기서는 색종이의 장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에 놓는 색종이의 수 곱하기 세로에 놓는 색종이의 수 총 몇 장이었다고 했죠? 30장이었으므로 30이라고요. 자, 그럼 곱했을 때, 두 수를 곱했을 때 30이 나올 수 있는 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먼저 방금 선생님과 함께 구했던 1 곱하기 30은 30이 있겠죠? 반대로 30 곱하기 1은 30, 이것은 똑같은 걸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또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바로 2 곱하기 15로도 나타낼 수 있죠. 반대인 15 곱하기 2는 똑같은 것이겠죠. 자, 또 있나요? 3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 곱하기 3은 같은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무엇이 있나요? 5, 6에 30, 6, 5에 30이 있으므로 5 곱하기 6은 30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총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1번 문제예요. 세연이와 정우는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연이가 던져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6이라고 했네요. 6. 정우는 세연이가 던져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와 어떤 관계에 있다?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수가 나오도록 던지려고 합니다. 자, 정우는 어떤 수가 나오도록 던져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라고 했어요. 세연이가 나온 주사위 수 몇이라고요? 6이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약수, 배수 관계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주사위를 우리가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6가지. 어떤 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세연이가 나왔던 수인 6과 약수와 배수 관계인 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6의 배수는 나올 수가 없죠. 주사위가 6까지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럼 약수인 수들을 구해보면 되겠군요. 6의 약수,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무엇이 있죠? 바로 1, 1의 짝꿍인 6, 그리고 2, 3은 6이므로 2와 3이 있겠네요. 따라서 정우는 어떤 수가 나오도록 던져야 한다? 1, 2, 3, 6이 나오도록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있는 서술형 문제 답안을 선생님과 연습한 것처럼 꼼꼼히 빼놓지 말고 써보는 거예요.